종부세가 이번에 많이 나왔는데 내년에는 또 얼마가 나올까요? 자, 공시가격 그리고 재산세는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종부세는 국회 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 이코노미스트에서 작성해 주셨고 11월 28일 날 이제 수정을 또 하셨네요. 23일 날 작성하셨다가 네, 어떤 분이 이승훈 기자님이 작성을 해 주셨어요.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이제 왜 지금 이 내용이 나오냐면 2년 전, 즉 2020년 11월 달에 그전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더 약간 그게 도드라진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11월 중으로 뭔가 좀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다. 조금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즉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이거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21년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했었죠. 아니, 작년하고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더 떨어졌다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반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기 때문에 1년 또 약간 낮춘 것 같습니다.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데, 자, 이게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2020년 11월에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되는 거다. 그리고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돌리기로 했는데, 자, 재산세도 과거로 돌아가는데 단서가 붙네요. 1주택자.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재산세도 돌아가긴 하는데 1주택자에 한해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어떤 식으로 되돌리냐? 자,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는데,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서 정하는 거죠.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시가격이 단순히 재산세,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관련된 것이 67개나 있어요. 67개. 어마어마합니다. 건보료, 뭐 기초연금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내년에는 72.7%로 높아져야 되는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이렇게 쭉 갔을 때 고가주택,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25년에 90%거든요. 이거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시가 현실화를 좀 되돌리기로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게 역전 현상이 확대돼 버리면은 이게 좀 약간 골 때려요. 그렇게 되면 2020년 수준의 현실화를 적용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로 떨어지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18년 현실화율이 평균 68.1, 2020년 69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왜 자꾸 이렇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중요하다고 하느냐? 재산세 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공시가격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공정시장가격별이 그대로 붙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과표가 되는 거거든요. 종부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부 더한 상태에서 6억을 빼기 때문에 이 공시가격 자체가 거의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의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거 자체를 이렇게 건드리니까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좀 문제점이 확실히 많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잖아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세금이 나온단 말이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오고 있고요. 비교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좀 요 내용을 좀 보시죠. 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아니 지금 원래 계획이 11월이었는데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올해도. 아니, 도대체 언제 한다는 거야? 조금 약간 느려요. 제가 좀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특히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근데 제 기준에서는 뭐 물론 당연히 뭐 저는 그냥 일개 시민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좀 그런 걸 컨트롤하는 사람이었으면은
여기는 많이 혼났겠죠. 도대체 왜 계속 늦추냐는 거죠. 왜냐면 공급 대책도 8월달에 나왔죠. 원래 그것도 5월달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늦었어요. 계속 늦어, 계속 그냥. 현실화율 이것도 11월달에 하기로 했고 왜 또 하반기로 말을 바꾸어. 그럼 12월달에는 반드시 나오겠네. 어쨌든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데 어떻게 되돌리냐면은 잘 봐요. 저는 재산세 건드릴 줄 몰랐거든요. 재산세 부과할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60에서 40으로 낮춘다는 거죠. 종부세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60에서 100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80, 중간에 80에서 매년 5%씩 올렸는데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60으로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산세는 저는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산세도 한시적으로 좀 바꾸나 봐요. 재산세는 현재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60입니다. 근데 이게 40에서 80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 레인지에서 변화수가 있는데 저거는 거의 잘 안 바뀌는데 45까지 낮춘대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10억이라면 45%를 적용해서 4억 5천만 원이 과세 표현이 되는 시기다. 내년에는 45에서 낮은 수준을 할 계획이다. 이걸 지금 올해 했다는 건가? 60에서 40으로 낮췄다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45보다 더 낮은 한 40 정도로 낮추겠네요. 저는 사실 재산세 쪽은 거의 신경을 안 써서 어차피 내는 세금이니까. 그런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45로 낮추고 내년 되면 이보다 더 낮추는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공시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법 개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약간 정치적인 해석을 좀 붙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는 정치, 종교, 젠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야당하고 합의가 안 되니까 저 부분을 좀 이런 식으로 좀 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입니다. 그것보다는 여당하고 야당이 좀 빨리 합의를 해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누가 보더라도 좀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재산세 이야기인데 문제는 종부세예요. 종부세는 다르다. 지난 7월에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 정확하게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인데 거의 다 종부세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한 게 국회를 통과할지가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딱 두 가지만 됐습니다. 그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포함한 그리고 납부유예 요 두 개만 됐고요. 공제금액, 세율 그런 것들은 지금 세부담 상한 이런 거는 전부 다 좀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정부는 11억에서 12억으로 공제금액을 올리고 1주택자의 같은 경우 그리고 기본 공제 금액이 6억인데 이거를 이제 9억으로 올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거는 다 모르겠지만 기본 공제 금액은 적어도 인간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기본 공제 금액이 2006년도 처음 종부세 도입돼서 지금까지 똑같이 6억이에요. 아니 집값이 그동안 얼마나 올랐는데 김밥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그 6억은 지금까지 똑같냐는 거죠. 이건 좀 너무 현실을 무시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그걸 부자 감세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부자 김밥이니까 김밥 값도 좀 한 1,000원으로 내려주시지 그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중간에 항상 이게 그 경제라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이 많이 풀리니까 돈 가치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걸 적절하게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15년, 16년 동안 이렇게 한 번도 안 변했다는 거는 이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을 만드신 분들이 좀 죄송하지만 전혀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정을 하면 2020년 수준으로 좀 환원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제 아는 친구나 이런 사람하고 싸울 수 있잖아요. 당연히 생각이 다르거나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보편 타당한 그런 기준 같은 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으로도 안 되면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조리라고 있잖아요. 조리. 누가 봐도 타당한 그런 생각.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은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럼 법으로 정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알고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좀 누가 보더라도 보편 타당한 기준을 가지고 좀 이렇게 법을 좀 만들면 좋겠어요. 집값 잡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시고 제발. 제가 이제 비록 세무사도 아니고 뭐 일반 개인이지만 뭐 그리고 법에 대해서도 잘은 모르지만 좀 법은 그냥 물 흘러가듯이 있는 그대로 누구나 좀 납득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황당한 걸 겪으면 뭐라 그래요? 아니 무슨 이런 법이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참 그렇습니다. 뭐 이거를 내가 부자인데 세금을 좀 깎아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왜 이해를 못하냐면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럼 끝까지 세금 계속 올리겠다고 하든지 야당에서. 왜냐하면 선거 때만 되면 낮춘다고 하잖아요. 올해 대선도 그랬고 그쵸? 근데 선거 지나고 나니까 없던 일 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말하지? 뭔가 하나는 이상하다는 건데 그때 말한 게 거짓말이거나 지금 말하는 게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러면 좋겠다. 좀 사람이 일관되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의 말을 보지 마시고 행동을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습니다. 제 말을 절대 다 믿으시면 안 되고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면 좀 뭔가 아쉬울 것 같아서 요 종부세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나만 좀 보여드릴까요? 제 거 관련해 가지고 아니 요 관련 개편 해 가지고 요 종부세에서는 다른 거 없고 요걸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좀 정리하시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 이번에 이제 세제 개편안 관련된 그 내용인데, 뭐가 이렇게 많냐, 이렇게. 그렇지. 이거거든요. 이제 종부세가 이제 세율을 이제 좀 바꿔야 되는데, 세율도 이게 문제가 많은 게, 여기 이제 주택수로 이제 갈랐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되게 없어요. 법리적으로 보면. 다주택자는 무조건 이게 종부세 중과세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똑같이 담세 능력에 맞춰서 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개정안으로 하는 게 2018년 이전 수준으로 간다는 거예요. 완전 옛날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최고 세율은 더 높아요.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그리고 이거 보세요. 기본공제 연역 여기 나왔잖아요. 종부세 기본공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7월달에 나온 정부 보도자료 제가 그냥 캡처한 거예요. 기본공제 6억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지금까지 계속.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지금 여기 이제 세율 변경하면 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세부담 상환 통일도 23년부터였다. 공제액 상향도 23년부터였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14억으로 좀 특례하는 거는 올해만 하겠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냥 12억으로 한다. 그랬는데 다 무시되고 합의가 안 됐고 요 밑에 두 개만 지금 통과가 돼요. 두 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여당도 잘못한 게 많이 있고 저도 뭐 아쉬운 게 많이 있고 그런데 적어도 부동산 세금에 있어서만큼은 좀 너무 막 중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너무 즉흥적이고. 근데 그 피해를 다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 당사자의 재산권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생명 그리고 재산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은 좀 아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재산세는 정리하겠습니다. 공시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내려간다.
근데 이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양쪽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유세는 중장기적으로는 내려갈 거다. 안 내려갈 수가 없다. 게다가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1주택 재산세, 1세대 1주택자들은 재산세에 있어서 그리고 종부세에 있어서도 더 혜택을 많이 본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도 안 풀고 있어요.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거는. 자,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리고 공시가격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상대적으로는 내려갈 수 있는데, 아까 아직 남아 있었던 요 세율 그리고 공제액 상향하는 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에는 통과된다고 보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안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은 한 70, 80 정도에서 타협하지 않을까, 야당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요거를 좀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있고,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은 저렇게 반대하지만 또 내년 되면 생각 바뀔 거예요. 왜? 내후년에 총선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90%의 확률로. 그러면은 좀 그래도 부담은 줄어들 거다.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얼마나 줄어드느냐도 중요하지만, 자, 그럼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야 되냐,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아까운 물건을 잘못해서 넘기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이거를 사면은 보유세가 너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버틸만 하다면은 내가 부담이 가능하다면은 사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도 이제 제가 이제 따로 상담은 안 하는데, 우리 이제 정규 수강생 분들은 좀 이제 이번 기수는 제가 개별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좀 제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어가지고 그런 자산관리 측면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내년에는 좀 이런 개별 상담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모르는 거를 돈 받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좀 잘 봐주시고, 블로그 공지글, 그리고 제가 내년에는 전에 죽어 있었던 카페를 살릴 거예요. 네이버 카페를. 그래서 열심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거기 와가지고 또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뭐든지 제가 뭔가 새로운 거 할 때 처음에 하시면 혜택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 하시면 다음에도 계속해서 도움되는 컨텐츠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